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장 정확한 정보, 가장 섬세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린다고 자부하는 보상가 배상 팁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는요,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필요 없는 경우, 만약에 필요 없다면 전문가를 선임 안 해도 전문가를 선임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받는 방법, 그거를 영상 2개에 나눠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합의하기 전에 보험사에서 분명히 의무기록을 달라, 차라리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사인을 해달라 라는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될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의무기록에 대해 쭉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카드 게임을 하는데요, 상대방이 내 카드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지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내 카드가 뭔지 알아도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무기록을 상대방한테 줘도 나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상대방한테 내 자세한 의무기록을 줬을 때 내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내 엑스레이 사진, MRI 사진, 판독지, 수술 기록지를 봤을 때 내 보험금이 깎일 가능성, 내가 손해를 보는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하고요, 상관없는 경우 내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의무 기록을 모두 줘도 전혀 보상에 불리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만 나눠서 생각한다면은 의무기록을 줬을 때 내가 과연 불리해질까 아닐까, 그거는 판단이 될 겁니다. 자, 우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고요. 이건 사인해줘도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의무기록지겠죠. 의무기록지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진단서, 소견서, 수술기록지, 엑스레이, MRI, CT 촬영했던 CD, 그리고 그에 대한 판독지, 각종 검사 결과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뭐냐면 의료 자문 활용 동의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신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려면 우리도 의료적으로 자문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의사한테. 그래서 이 자문 받는 행위에 대해서 동의해달라라는 이 3가지 서류밖에 없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요, 사인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디 회원 가입하거나 어플 다운받거나 무슨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동의 체크하시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를 해 주셔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걱정하지 말고 동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문제인데, 내 의무기록을 줘도 되냐 안 되냐,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친 진단명이 사고 기여도하고 전혀 관계없는 진단명일 때, 그때는 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진 거예요. 이전에 기항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런 경우에는 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진단명은 진단서, 엑스레이, CD, 수술 기록지, 판독지, 거기까지입니다. 경과 기록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칠 당시에 찍어놨거나 진단받았거나 수술했던 건 다 줘도 돼요. 근데 다치고 나서 지금 한 2달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회복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회복된 거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최근에 재활기록지 등을 보면요, 얼만큼 회복이 되었다, 얼만큼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의무기록을 주라는 게 아니라 앞에 최초에 발행할 수 있는 서류들은 주고, 최근에 내 몸 상태, 재활기록지 이런 것들은 주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의무기록을 주면 조금 꼬이는 사고들이 있어요. 뭐냐, 내 진단명이 예전에 사고 기여도가 적용이 되는, 즉 기왕증이 엮일 수 있는 진단명들, 이런 경우에는요, 보험사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사고하고 관련이 없다, 애초부터 판정 지어버리고 합의에 신경을 안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단명들을 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이런 진단이죠, 허리에. 그리고 무릎에 연골 파열, 인대 파열, 어깨에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줬을 때는 보험사에서 이거는 사고 기여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치료받고 물리치료받고 보상받는데도 불리한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기여도가 엮이는 사건, 이 사건은요, 그냥 치료를 전부 다 한 뒤에 보험사하고 합의를 할 때 내가 유리한 것만 뽑아서 주면 된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쉽게 말하면 어떠한 경우든 기여도가 있든 없든 현재 내가 재활하고 있는 상태, 현재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의무기록, 그게 대표적으로 재활기록지, 경과기록지예요. 그리고 물리치료기록지, 이런 것들은 주면 안 되고요. 기왕증 소견이 나올 수 있다. 100% 이번 사고 때문에 다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조금씩 아팠던, 예전에 치료했던 부위가 또 다쳤다 라고 하는
이런 진단명들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모든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주지 마라. 단 진단서는 줘도 됩니다. 진단서는 주되 나머지 서류는 주지 마라.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세 번째가 있었죠. 의료 자문 동의서. 이게 실무적으로도 너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자동차 보험이든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명보험, 손해보험이든 후유장애 보험금이든 이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의료 자문 동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표시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